새 정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흔히 드는 비유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 공업, 철강, 선박 등으로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2000년, 2010년,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또다시 새로운 20년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사실 필요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실 10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발표할 그 책자, 자료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오셨던 부분들과 새 정부의 방향이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정부 위주죠. 그리고 또 소득 주도 성장 위주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철학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자기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관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로 접근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꾸 저절로 넘어가네요. 예, 어떻게 해서든 그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원칙은 시장이 공정해야 됩니다. 경쟁할 때 뭐 덩치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그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이미 미국 같은 곳 보시면 그런 식의 그 경제 구조가 자유시장 경제가 사실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겁도 없이 뛰어들어서 벤처 창업을 했습니다만 보통 사람, 약간 속된 표현 쓸게요. 보통 사람 간으로는 창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창업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평생 재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이 되면 다시 기회를 주면 그러면 아마 간이 작은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전해서 10개 중에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 정도가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그건 나머지 8개 손해를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또 발전하는, 혁신하는 그런 경제 구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는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치 경제, 거기에다가 여기 제가 사실은 신자유주의라고 썼습니다만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그런 중소기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낙하산 인사, 그 중에서도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합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인사는 실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뽑아야지만 됩니다. 어디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 많이 받는 자리라고 앉혀가지고는 그게 전부 다 국민의 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들은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서 인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커다란 공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미국의 총장을 뽑을 때 서치 커미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그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자유를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관치 경제도 있습니다만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는 빅3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 다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빅3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는 넉 장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사실 창업이라고 다 같은 창업이 아닙니다.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런 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창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도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건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가지 중에서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형 창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첨단 기술 형태에서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뿌리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종래의 사업. 그렇지만 이 산업들에게 조금만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래 산업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금을 포함해서 불이익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시켜드려야 뿌리 산업이 존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교육이고 그리고 인센티브, 친환경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첨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따라잡히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만 계속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여기 나온 6대 산업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6대 산업,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반도체 같으면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문 인력을 따로 기르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전문 인력을 수급을 원활히 하게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으면 아마 R&D 투자의 25% 정도 세액 공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3%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정책이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는
뭐 기술 개발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자재가 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소재, 광물, 공급 다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또다시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뭐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5G, 6G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6G 같으면은 상용화가 2028년에서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G는 영어 표현으로 No Latency거든요. 그냥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6G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생각하는 6G를 우리는 그 시기를 더 당기겠다. 몇 년까지 당길 것인가? 그 내용도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좀 야심차게 2026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도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지금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중국의 출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가 해서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화학이라고 했지만 신소재입니다, 사실은.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게 소부장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고 일본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따라잡았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장비 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면 이것은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담겨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장이 작고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산업들 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미 커졌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 바이오 산업에 비해서는 이미 참 많이 커져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아직도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실행 계획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20분째 접어듭니다. 빨리 할게요.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부분에서 다시 우리 차세대 원전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멈추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고 세계 70여 개국이 이미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산업 부분 그리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외에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이면 ESS 같은 전력을 만들어진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세컨더리 배터리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방산 우주 항공 산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굉장히 분야가 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정말로 멉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릴까? 시간이 걸릴 건데. 에이, 모르겠다. 누리호 있잖아요. 누리호 엔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한 엔진 하나가 70추력 정도 돼 있습니다. 자동차는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켓 같으면 추력이라고 하거든요. 한 700추력인가? 아, 맞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75추력짜리 4개를 묶어가지고 누리호를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라고 왜 앨런 머스크가 만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펠콘이라는 그 로켓가 있고 거기에서 멀린 엔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나로호의 엔진과 멀린 엔진 이제 구별을 해보면 우리는 75추력 4개를 묶었는데요. 거기는 하나가 100추력입니다. 100톤, 그죠? 100톤 추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엔진 하나 만드는데 60억 들었습니다. 멀린 엔진은 3억 듭니다. 2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연료를 뺀 다음에 무게가 얼마냐? 우리 엔진은 1톤 정도 되고 멀리는 5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정말. 이런 정확한 사실들은 사실은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래야 더 열심히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실 그렇게 기사감이 될 만한 디테일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바이오 쪽, 탄소 중립 쪽, 스마트 농업 쪽, 사실 이거 따로따로 번호를 붙여도 될 만큼 큰 분야들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 쪽, 우리가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키워야 될 분야입니다. 이미 국가 R&D에 꽤 많은 부분, 저는 한 20%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바이오 쪽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이쪽도 사실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많은 것이 식품 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 푸드밸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걸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정부 데이터 공개입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부 데이터 공개입니다.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누가 얼마 썼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부처에다가 정부 요청을 해도 정보를 잘 안 주는데 이것만 되면
요청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합니다.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야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 산업이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정부 데이터 공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OTT 플랫폼 포함해가지고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